마지막으로 데모 세션 저희가 시작을 해 드릴 거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설명드렸듯이 AVD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AVD가 배포된 후에 로그를 저장하고 운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데모 시연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AVD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 저희가 시연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로그 구성하고 운영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VD 배포 데모를 저희가 먼저 시연해 드리기 전에 총 두 가지의 배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D 배포 방식은 포탈에서 UI를 통한 배포 방식하고 스크립트를 통한 배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보통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맞추다 보면 애저 포탈에서의 배포보다는 스크립트 배포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POC나 베타 환경에서는 포탈에서 배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스크립트 배포를 사용하실 경우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커스텀된 네이밍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많은 편리함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포탈에서는 특정된 네이밍을 가지고 배포되는 순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련 번호식으로 AVD가 생성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배포에서는 AVD 배포 후에 사용자 지정이나 할당, 그 다음에 라이선스 타입에 대해서 적용 방식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애저 포탈에서 배포되는 방식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데모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애저 포탈에서는 호스트 풀에서 생성된 AVD 머신에 대한 내용을 구성된 내용을 작성을 하시게 되시고 그 이후에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에 배포가 되어 있는 호스트 풀에 추가를 할 경우 또는 신규 호스트 풀에 새로 배포를 할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호스트 풀에 가상 머신을 추가한다거나 신규로 구성을 할 경우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접두사 이름 부분에서 호스트 네임이 지정이 되고 이 지정된 네이밍을 따라 생성되는 개수만큼의 VM이 생성이 되면서 호스트 네임 뒤에 일련 번호 순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배포가 된 후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AVD에 대한 네임 뒤에 숫자가 붙고 그리고 해당된 생성된 리소스에서 일련 번호식으로 특정된 네이밍에 대한 코드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경우 향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한 배포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스크립트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를 사전에 구성을 하시고 간단하게 명령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OK 메시지와 함께 모든 배포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배포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지금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렸던 데모 환경에 대해서 실제 애저 포탈에서 진행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저에 배포하는 화면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배포하는 방식은 애저 포탈에서 배포하는 방식과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데모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저 포탈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애저 포탈에서 AVD를 배포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리소스 그룹이나 해당되는 접사 이름, 가상 위치 등을 먼저 등록을 하게 되고 배포할 수량을 입력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저 포탈에서 배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한 접두사 외에 수량이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접두사 밑에 일련 번호식의 매개 변수가 붙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커스텀된 네이밍을 사용해서 배포를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설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최종 검토 만들기를 진행하시고
배포를 진행해 주시면 애저 포탈의 배포가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스크립트도 화면에서 배포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화면으로 배포하기 전에 스크립트는 저희가 파워쉘에서 배포를 하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파워쉘에서 배포를 하실 때 파워쉘은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파워쉘 같은 경우 OS 버전이나 해당하는 파워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필요하신 경우 애저 포탈이 아닌 MS 닥스 문서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패키지들을 추가로 설치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미리 데모 시연을 위해서 스크립트를 미리 생성을 해 두었고요. 저희는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스크립트는 AVD가 배포됐을 때 설정되는 IP,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그리고 사용자가 등록이 돼서 배포 후에 자동으로 IP가 등록이 되고 AVD 자체의 사용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까지 최종 완료가 되는 스크립트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의 이 선택 화면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 버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VD가 배포될 때는 수량에 상관없이 시간이 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진행되는 화면만 간략히 보여드리고 두 번째 챕터인 로그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배포되는 화면이고요.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면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메시지가 OK라는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배포가 완료가 되면 애저 포탈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포 화면이 보이시게 되고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세 개의 AVD 머신은 저희가 애저 포탈을 사용해서 배포했을 경우에 보이는 화면, 배포되는 AVD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트 네임 뒤에 -0, -1, -2라는 배포되는 수량에 맞춰서 1년 번호씩의 번호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배포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호스트 네임과 같이 뒤에 붙는 매개 번호는 없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AVD가 배포된 후에 애저 포탈상에서 리소스 네이밍을 보시면 애저 포탈을 사용해서 배포하게 된 AV들은 가상머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디스크까지 모두 동일하게 일련 번호가 붙어서 생성되는 네이밍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해서 배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스크립트 또한 동일하게 네이밍을 가지고 배포가 되지만 일련 번호가 없이 배포를 실행하는 관리자나 아니면 사용자에 맞게끔 커스텀된 네이밍을 가지고 배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AVD 배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은 AVD가 배포된 후에 로그 수집을 위한 설정 부분, 그리고 운영 관리를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요. 로그 아날리틱 서비스를 사용해서 작업 영역을 만들고 그 애저 모니터를 사용해서 수집할 데이터에 대한 항목들을 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센티널 서비스를 사용해서 통합 문서 서비스라든지 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리소스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작업 영역이 구성이 되고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규칙은 필요한 정보 수집에 따른 규칙 내용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센티널을 사용한 통합 문서 제공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일반적인 로그들 이외에도 온프라미스라든지 애저상에 구성된 다른 리소스에 대한 통합 문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커스텀하여 문서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릴 화면은
배포된 AVD가 수집되고 있는 AV 내 이벤트 로그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해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한 감사 로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통합 문서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내용이고요. 우선적으로 처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이벤트 로그를 수집해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로그 수집과 관련된 구성되는 방식은 대부분의 로그 수집 절차를 동일하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해당되는 로그는 위치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또한 저장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고, 어떤 이벤트 로그를 수집해서 진행하실 건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로그만 수집해서 보시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보존 기간이라든지 사용 부분은 향후 내부 정책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문서 제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애저 선티넬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통합문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사용자들에 대한 감사 로그나 로그인 로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외 네트워크 관련된 로그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 M365를 도입해서 같이 AVD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메일과 같은 부분까지도 감사 로그를 통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통합문서를 통해서 오딘 로그라든지 사인 로그 또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 되는 로그인 로그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해당 부분은 기간을 설정해서 평균값 등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가 저장되었을 때는 그 해당 로그에 대한 항목에 맞추어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항목별 내용들은 폴더 저장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로그는 JSON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해당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향후 관리는 담당자 분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로그는 제한 없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설명드렸던 로그 수집과 보관에 관련하여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로그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관련된 부분의 데모는 저희가 미리 애저 포탈에 데모 환경을 만들어 두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구성된 화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로그 아날리틱스 쪽에서 작업 영역을 통해서 로그 생성들을 다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 문서나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게끔 커넥터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 작업 영역과 수집 규칙, 그 다음에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로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희가 로그 수집된 화면을 가지고 어서 로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본적인 로그 명령어가 애저상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로그 내용과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쿼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서 가볍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가상 머신에 대한 이벤트 로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 두었고, 이벤트에 대한 쿼리를 하게 되면
쿼리가 진행된 후에 수집된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설정해 놓은 화면은 VM 머신에 대한 이벤트 로그 중에 시스템 로그와 보안 로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 두었고, 해당되는 로그가 수집돼서 클릭하실 경우에 실제 수집된 로그가 동일하게 화면이 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AVD 운용 중 만약에 장애가 발생해서 사용자가 접속을 못한다거나 할 경우 문제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로그 쿼리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보관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AVD 내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애저 포털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외에도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로그인하는 사이닝 로그 또한 해당 내용을 여기서 검색하셔서 쿼리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행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누군지, 지금 보시는 화면 저희 데모 환경을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 임직원이 로그인한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요. 접속한 로그에 대한 사용자나 사용했던 브라우저나 이런 정보값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로그 쿼리만 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센티널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통합 문서로 해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센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티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커넥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할 것인지 데이터 수집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합 문서 쪽에서 내가 어떤 것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볼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부분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제공되는 통합 문서 양식이 어떤 양식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템플릿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템플릿으로 제공된 문서는 향후 필요에 의해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합 문서로 냈을 때에 대한 수집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소스 화면에서 통합 문서로 된 항목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해당 통합 문서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기간에 따른 분류부터 시간에 따른 분류까지 내가 원하는 설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작업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zure AD의 감사 로그와 로그인 로그이고요. 이 부분을 왜 보시게 되냐면 AVD를 사용할 때 최초 로그인은 Azure AD를 사용해서 로그인 인증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AD의 인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두 인증에 대한 로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인이 되는 사용자가 로그인 되는 지역, 로케이션 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했을 경우에 얼마큼 로그인을 성공을 하고 사용하는 유저가 얼마큼 되는지 테스트되는 형식, 그 다음에 애저 포탈인지 아니면 앱인지 아니면 별도 다른 앱인지 아니면은 뭔가 액션하는 작업을 일어나는 스크립트 작업 같은 걸 했을 경우에 대한 스크립트 화면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카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딘 로그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들이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에 대해서 이거를 분포도로 해서 퍼센테이지 내지는 수량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지금 보시는 액티비티 로그는 조금 전에 보셨던 쿼리 화면에서 보셨던 그 로그와 같이 사용자가 진행했던 로그에 대한 액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
접속했을 때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실패, 그 외에 어떤 액션이 벌어졌던지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타임라인은 이게 정보를 정확히 보시기 위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표준을 맞춰주시고 쿼리를 하신다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 외에 이제 AD에 대한 로그인을 보여드렸고요. 감사 로그를 하나로 보실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 감사 로그 따로, 로그인 로그 따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 로그로 보시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나눠서 감사나 로그인 로그를 개별적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보실 때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내용을 구성하시고 로그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감사 로그에 대한 부분이고요. 해당 로그 또한 이렇게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카운트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 로그보다는 로그인 로그 쪽이 좀 더 사용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관리 측면에서 보신다면 감사 로그보다는 로그인 로그를 더 많이 보시게 되실 것 같고요. 로그인 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제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성공 여부, 접속 여부를 보실 수 있게 되시고,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어떤 단말기를 사용해서 어떤 OS의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지, 뭐 윈도우 10인지 맥OS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기타 뭐 윈도우 7의 OS인지를 사용해서 붙게 되는 그 내용들까지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하시는데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 액세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로고 쿼리가 가져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향후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하게 되신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정보 수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그가 수집되었을 때 저장하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계정이라는 리소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이 컨테이너라는 부분 쪽에 로그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저장되는 로그는 그 로그의 특성에 맞춰서 이름들이 다 네이밍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이 네이밍을 보고 이 로그가 어떤 로그가 저장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되는 형식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로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최종 단에는 이렇게 JSON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로그가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이 로그가 저장되었을 때 날짜와 로그 크기 사이즈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별로 저장이 되고 시간 단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해당 로그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해당 로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로그를 보시는 부분은 쉽게 관리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이게 JSON 파일로만 저장이 되고 다운로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형식의 파일은 현재 MS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열어보실 때는 해당 JSON 파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로그 파일을 다운받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 준비한 로그 관련된 부분, AVD 배포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한 데모 환경을 저희가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혹시 상세하게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별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모 시연은 이 부분까지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데모 환경은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구성이나 POC 관련된 내용, 정보들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N소프트의 홍성희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AVD 서비스 개요 및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실제 금융권 구축 사례를 데모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 웨비나 기념 프로모션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시엔토트에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5가지 혜택을 모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입 검토를 위한 어세스먼트부터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워크샵, 그리고 최종 도입 비용 50% 할인까지 단계별로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프로모션 내용은 추후 이메일과 시엔토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애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엔토트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데모에서 마지막으로 애저 센티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애저 센티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애저 센티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CIEM 솔루션으로 인텔리전트 보안 분석 결과를 상시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애저 센티넬 소개 페이지인데요. 중앙에 보시듯이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탐지, 그 다음에 AI 기반의 조사, 그리고 해당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대응하는 이 4단계로 애저 센티넬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저 센티넬 설명서 페이지를 좀 추가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은 CIEM 또는 SOA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입니다. 이름이 이제 애저 센티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이라는 서비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이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약 200개 이상의 데이터 커넥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커넥터를 갖고 데이터를 여러 가지 관리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갖고 아까 데모에서 보셨듯이 통합문서, 영어로는 워크북이라고 하는데 이 통합문서를 사용해서 대화형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대화형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분석 규칙을 사용해서 경고와 인시던트와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이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얼럿이 발생했을 때 플레이북을 사용해서 작업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이제 애저 센티넬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의 원인이나 범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된 쿼리를 이용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보안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이 약간 팬시한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다소 설명이 필요한 서비스로 보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가 추가로 애저 센티넬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웨비나가 발표가 되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VD 서비스 개요와 활용 시나리오, 그리고 실제 금융사 고객 사례를 데모를 통해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